여러분, 잘 산다는 건 뭘까요? 또, 잘 죽는다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정말이지 완벽한 교과서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분의 놀라운 103년 인생, 그리고 그 마지막에 대한 기록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또 겪게 되는 마지막 모습은 좀 그렇죠. 아프면 병원에 가고 그러다 요양원으로 옮겨지고 결국 긴 투병 끝에 이별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려 103세의 나이로 병원이 아니라 당신의 집에서 길고 고통스러운 투병 없이요. 딱 하루 식사를 거르시고는 정말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마지막이 가능했을까요? 병원과 요양원이 너무나 당연해진 지금 이 시대에 말이죠. 어떻게 한 사람은 이렇게나 존엄하고 평화롭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교과서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화은구 님이십니다. 이분의 103년의 삶과 그 마지막 순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떠나야 하는지 정말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놀라운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요. 하은구님의 친형께서는 5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동생인 하은구님은 그로부터 무려 66년이 더 흐른 뒤 103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66년. 와, 이건 거의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더 사신 거잖아요. 이것만 봐도 이분의 삶이 얼마나 남달랐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은요, 정말 한 편의 시 같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앓는 곳도 없이 아들이 항상 찾아오던 바로 그날, 그 시간에 늘 앉으시던 그 안락 의자에서 잠든 것처럼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마치 아들과의 마지막 약속이라도 지키려는 듯이요. 자, 그럼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103년을 그렇게 건강하게 사셨을까? 그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분의 삶을 관통했던 아주 특별한 철학, 그리고 절제된 생활 방식에 있습니다. 이분의 핵심 가르침은 이거였습니다. 항상 상대가 잘 되도록 하라. 마음으로만 바라는 건 기도고 행동으로 직접 돕는 게 바로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한 문장에 이분의 103년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철학은 그냥 말로만 그친 게 아니었어요. 삶 그 자체였죠. 채식을 하셨고 늘 소식하셨고요. 어떤 생명도 해치지 않으셨고 마지막까지 정말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시고 또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절제된 습관이 건강한 103년의 단단한 기초가 되어준 거죠. 하지만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런 마지막이 가능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여기서 두 번째, 어쩌면 이게 더 결정적인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곁을 지켰던 가족의 정말 엄청난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치과 의사였던 아들이 무려 20년 동안 매주 2번씩 수요일하고 토요일 오후에는 아예 치과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대전에서 부여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뵌 겁니다. 이건 그냥 효도라는 말로는 다 설명이 안 돼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정한 명확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쌓인 방문 횟수가 바로 이 숫자, 약 2,000번입니다. 20년 동안 매주 2번씩.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2,000번의 시간, 2,000번의 정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럼 2000번이나 찾아가서 뭘 했을까요? 사실 거창한 거란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목욕하고 머리카락이랑 손발톱 깎아드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나누고 때로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곁에 있어드리는 것. 바로 이런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시간들이 아버지의 마지막을 더없이 풍요롭게 만들어준 거죠. 누가 며느리에게 물었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일이었어요. 와, 이 대답에 모든 게 다 들어있지 않나요? 이건 의무나 희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남편이 아버지를 미하는 그 마음 자체를 사랑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던 거죠. 진짜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은 셈입니다. 자, 이제 그림이 딱 맞춰지죠?
한 사람이 잘 죽는다는 건 결코 혼자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 여기서 명확해지는 겁니다. 이 표가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개인의 역할, 그러니까 절제하고 바르게 산 삶이 하나의 씨앗이었다면 가족의 역할, 즉 20년간의 사랑과 헌신은 그 씨앗을 꽃피운 토양과 햇빛이었던 셈이죠.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비로소 평화롭고 존엄한 마지막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그의 마지막 날은 아프지 않았어요. 그냥 딱 한 끼 식사를 걸렀고 늘 앉던 의자에 앉아서 아들이 곁에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으신 거죠. 그의 마지막은 투병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일상 그 자체였던 겁니다. 심지어 의사였던 그의 매제조차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죽음을 봤지만 100세가 넘어서 이렇게 고통 없이 떠난 분은 정말 처음 봅니다. 평생 환자들의 마지막을 지켜본 전문가의 입에서 나온 말이니 이 죽음이 의학적으로도 얼마나 이례적이고 평화로웠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 놀라운 이야기는 그냥 한 분의 특별한 기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준 교과서적인 죽음이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병원에서의 긴 투병이 아니라 내 집에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존엄과 평화를 지키며 맞이하는 생의 마지막.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막연히 꿈꾸지만 좀처럼 보기 힘든 바로 그 모습 말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어떻게 죽는가는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떻게 사랑했는가의 결과라는 것. 죽음은 삶과 동떨어진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평생의 삶이 응축된 마지막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남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 건가요? 그리고 누군가의 마지막을 어떻게 함께 해주실 건가요? 이 이야기는 어떤 정답을 주는 대신 우리 스스로 그 답을 찾아보라고 아주 깊고 긴 울림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